주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사복을 입은 모란봉악단 단장입니다. 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는 오늘 오전 남북 실무 접촉에 저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오전부터 평창올림픽 관련 첫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북측 대표단으로 북한 예술인 4명이 나섰는데요.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현송월의 군복 입은 모습만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때 현송월에 대해 처형설, 해임설이 돌았지만 지난 2014년 대자계급장을 달고 나와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중국 베이징 공연에서는 중국 측이 체제 선전 내용에 대해 문제 삼자 공연 시작 3시간 전에 취소를 전격 결정하면서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송월 단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예, 글쎄 공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말입니다. 격동되십니까? 글쎄 조금 현송월은 평양 음대를 나와 성악가수로 활약했습니다. 준마처녀란 노래로 북한 내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과거 김정은의 애인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실무 접촉의 핵심 과제, 그러니까 주목되는 건 2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현송월 인물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속내는 뭘지 이 2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 3분 제 왼쪽 오른쪽에 전화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제가 방금 전에 짚어봤던 현송월 인물 탐구를 좀 해보면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영상이 들어왔는데 바로 저 모습입니다. 김주성 대표님, 원래 현송월이 그 군 소속 예술단인데 오늘은 사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게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공식 석상에서 군복을 벗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현송월 하면 제가 2008년에 입고 그랬는데 제가 저게 있을 때도 준마천연지 뭔지 하면서 이게 노래 가수 활동을 했던 막 그때 내 땐 나이였지만, 그러니까 이번 그 실무회담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으면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인 그 실무 접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송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뭐 이게 무슨 우리하고 뭐 이렇게 협동으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예술 공연을 모란봉 명실공히 모란봉 악단 단장인 건 맞고요. 군인인 건 맞는데 아마 실무 접촉 장소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혀서 나온 것 같다. 아마 저는 이렇게밖에 분석. 이례적으로 사복을 그렇죠. 사복을 입고. 네. 예, 한옥동 선생님, 저는 현송월 씨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봤는데 보시면 초록색 조그만 손지갑을 하나 들었고요. 구두도 꽤 높은 높이의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핀을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게 화려하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하고 나왔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은 저 복장이 화려하다고 볼 수는 저는 없어요. 너무 평범한, 오히려 조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중후한 패션을 입지 않았을까. 왜냐면 고위급들이 나와서 하는 점잖은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젊게 입으면, 사실은 현송월 씨가 저랑 동갑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몇 년생이죠, 현송월 씨?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78, 79 사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저도 저렇게 옷을 입으면 잘 안 입어요, 한국에서도. 네, 그 되게 정장을 아주 점잖게 입어서 그 급을 맞추느라고 저렇게 했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렇게 화려한 핀은 일반인들도 다 꼽았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그 머리 뒤에 맸던 꽃잎 모양의 저 헤어핀 같은데 저런 거는 북한 일반 주민들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대문에도 한 뭐 5,000원, 10,000원이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의 북한 전문가가 일단 뭐 사복을 입은 게 엄청나게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패션도 조금 점잖게 신경을 썼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4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현송월 단장이 모란봉악단 단장 직함을 단 채 대좌 군복을 입었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동지들, 지금 경야는 원수님께서 문화예술 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놓고 얼마나 애타하시고 조선의 예술을 세계에 떨치기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려를 바치고 계십니까? 모란봉 악단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멀며 넘어야 할 큰 산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야는 원수님을 위하여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군복, 오늘은 특별한 날 사복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원래 지난 3, 4년간부터 현송월 총살설 그러게. 워낙 그런 게 많아서 이렇게 전면에 나설 거라고는 예측이 쉽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성택이 처형이 되면서 이 장성택과 관련된 장성택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악단이라든지 이제 많이 관여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송월도 같이 처형됐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음란 비디오 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 특히 이제 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송월이 이제 김정은 시대의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뜨는 인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협상 대표로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분야에서 상당히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현송월이 북한 내에 뭐 모란봉 악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남북 협상도 상당히 주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다. 왜냐하면 이 남북 협상에 주로 나오는 인물들 보면 당에서 이제 잘 나가는 인물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그만큼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김 대표님, 뭐 네.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보긴 했지만 뭐 해임설, 처형설도 있었지만 과거 2014년에 저렇게 대자계급장을 달고 나와서 건재함을 과시를 했고 말씀처럼 오늘은 이제 협상 대표로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김정은의 신임이 상당하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3대 세습으로 내려오면서 매 시기마다 각자 그 지도자들이 롤모델로 내세울 만한 업적을 위한 그 롤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도 역시 이런 모델은 있었고요. 뭐 영화배우 유명한 뭐 영화배우가 여러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연의 이혼까지 올랐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역시 김정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송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당장연의 후보위원까지 되는데 일단 당장연의 이혼만 되면요. 평양에 도착을 하면은 전용 벤츠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게 그 당내 그 정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결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송월 아마 모란봉 악단 직함 단장 직함 외에도 뭔가 이번에 겸임을 해서 뭐 북한이 워낙에 좋다 붙였다 해가지고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북 실무 접촉을 위해서 뭔가 뭐 이번 뭐죠 남북 오케스트라가 됐든 뭐가 했든 그런 직함을 줘서 나왔을 것이고 일단 현송월은 어떻게 보면은 리설주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리설주가 현역으로 뛸 때 가수 활동을 할 때 같은 예술단 안에 뭐 선후배 관계로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요. 그게 또 뭐 또 현송월이가 뭐 또 한때 뭐 김정은하고 애인설이 있다는데 뭐 아니고 김정은이 취향을 보십시오. 그 연상을 좋아할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농담으로 네, 그건 농담으로 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남편하고 오히려 역으로 또 인연이 있을 수도 있죠. 현송월의 남편. 네네 그렇죠. 뭐 젊은 군사 엘리트로서 이게 부각이 돼 있는 걸 뭐 둘이가 뭐 중매를 썼다 뭐 이런 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옛 애인설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네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완전 떨어지죠. 어쨌든 저렇게 북측의 대표단으로 나왔으면 평양에 도착하면 네. 그렇게 고급 외제차까지 바로 네 현송월 원래 앞에 예예 그렇죠. 당장위원회 위원들은 각자 뭐 대회가 열리거나 하면은 이 각자 자기 전용 벤츠가 평양 2호까지 나와서 이렇게 모셔가는 예. 뭐 이런 것이 이게 당장위원회 그 저겁니다. 글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현송월의 입지가 더 단단한 것 간단하죠. 한옥정 쌤, 저기 좀 화면에 보면 저렇게 북측 대표단 한 명으로서 오늘 사복을 입고 모란봉악단 단장 자격으로 한 건데 북한 예술단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한옥정 선생님이 봤을 때 현송월 단장은 어느 정도 존재입니까? 뭐 저렇게까지 될 줄을 사실은 몰랐죠. 저희도 뭐 음악하는 여자로서는 최고봉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현송월 띄우기가 왜 그럴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면 예. 리설주의 그 음악 활동 그거를 덮기 위한 왜냐하면 그 음악 활동했던 사람이 그 포스트 레이디 역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능력만 있으면 여성도 얼마든지 저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음악 활동했던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면서 북한에는 사실 언론이 통제에 돼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송월 처형설 뭐 이런 것도 저희 동네에도 정말 안 좋은 일에 연루돼 가지고 사람이 없어졌다가 한 1년 만에 오히려
승급을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도 있거든요. 종종 북한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 예술인들의 우상이다, 롤모델이다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현송월 하면 지난 베이징 공연 때 왜 공연 3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하고 강단 있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습도 좀 눈여겨봤더니 악수를 하는데 뻣뻣하게 서서 숙이지도 않고 굉장히 강직하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협상 대표단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현송월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인물들은 뭐 일반 실무자들 같고. 근데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송월이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송월이 이제 관현악단 단장의 모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지금 모란봉악단 단장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 회담의 성격 자체가 보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관현악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모란봉악단이 내려올 경우에 모란봉악단의 레파토리라는 게 보면 대부분 김정은 찬양과 핵미사일 찬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 지금 우리 정부가 수용할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란봉악단이 예를 들어서 뭐 팝송을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관현악단이죠. 그리고 관현악단에 와서 예를 들어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노래를 뭐 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우리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게요. 아마 그런 차원의 것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독자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술 무대 감독이 지금 갑자기 협상 대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아마 북한이 이런 문제와 관해 좀 빨리 이런 어떤 예술 공연 같은 경우는 일단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 협상을 제일 먼저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하는 그런 전쟁하는 국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고상한 국가다. 뭐 베토벤도 하고 모차르트도 알고 다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아주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국가다. 이런 것들을 대회에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모란봉악단이 김정은 찬양의 주력 부대입니다. 과거에 이런 활동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갈수록 더 젊어질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찬하게 남은 스님 생각 그리 없이 못 살아 김정은 동지 그리 없이 못 살아 우리 못 살아 우리 운명 노래들이 이제 김정은 찬양 일색인 건 분명하고 이현정 의원님은 이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절충점을 좀 찾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본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다 저런 노래면 와서 김정은 찬양을 고집한다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워낙에 그 잘 뒤집기 좋아하는 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을 내세운 거는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개별적인 신임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그 예술 분야에서 모란봉 악단이라는 것이 뭐 좀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각이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란봉 악단 애들이라고 해서 이 관현악을 못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몽땅 다 악기뿐이 아니라 성악뿐이 아니라 악기까지도 다 영재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종합적인 콜라보를 형성을 해서 끌고 내려올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전통 관현악이라고 하면 북한에도 국립교향악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예술단들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자 다 뽑아서 아마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이게 취향에 맞는 그런 이 관현악 쪽으로 몰고 오지 않을까. 그리고 모란봉 악단의 그 배우들이 몇 명이 거기에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노래를 할지 그건 아마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노래 곡목부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평창올림픽에서 주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한옥준 선생님, 과거에 중국 공연 물론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안표 가격이 저렇게 300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면 모란봉악단에서 그렇게 북한 말고도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입니까?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만큼도 사실이고 우리가 돈 주고 볼 수 있는 음악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표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은 뭐 군복 입구는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일단 공연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군복 입고는 뭐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수용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김수성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워낙 뒤집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방송 라이브 공연에서 레퍼토리가 어떻게 바뀔지도 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정말 아니면 말고식으로 공연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 더 충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들긴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지난 베이징 공연 때도 중국 측에서 이제 체제 선전 내용을 좀 문제 삼았더니 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선수단보다 예술단에 방점을 찍은 게 혹시 평창올림픽의 무대를 체제 선전전의 무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정말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온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면 자체가 결국 이제 그 대북 압박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활로를 모색해야 되고, 자, 그런 측면에서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대북 제재가 굉장히 심각한데 국제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우리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이다. 그리고 우리는 좀 평화적인 나라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나라다. 이걸 좀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내려온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가 오늘 이제 협상의 논의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저는 요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오전 협상에서 무엇이 나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개회식과 폐막식 때 어떤 방식이든지 좀 참여를 하는 방안, 이걸 아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현악단이 서울 지역에 와서 한 며칠간 공연을 한다. 자, 그러면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서 이제 공연을 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이 함께 어떤 뭐 오케스트라를 한번 하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서 모란봉악단을 내려와서 좀 정치 중립적인 노래만 부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반갑습니다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팝송 중에서 뭐 자기들이 불렀던 그런 뭐 로키의 어떤 주제가라 이런 걸 연주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실제로 내려와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평화적인 모습을 좀 선전선동하고 싶다. 아마 그런 취지라고 한다라면 오늘의 협상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북한에서 뭘 한다 그러면 뭐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여론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북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실무 접촉에 현송월 얼굴이 떡하니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한옥준 선생님, 모란봉악단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북한에서 예술단 위상이 높은 건 아는데 만약에 평창에 파견이 되면 따로 보수는 이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챙겨받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북한의 최고의 보수는 당의 신임이에요. 네, 그거 하나면 끝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적국의 파견대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올라간 그만큼 적국이라는 생각도 합니까? 당연하죠. 북한에서는 엄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저는 그 당의 신임이 최고의 폐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제가 이용을 어리석은 해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보수는 따로 없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당의 신임 김주성 대표님, 그러면 다시 이제 평창에서 모란봉악단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면 네. 그때부터 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상도 있지만 물질적인 보상도 따르죠. 일단은 뭐 잘했다고 하면은 뭐 잘 되면은 김정은의 접견을 받아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직업이나 그런 직위 같은 것도 바뀔 수 있고, 요차하면은 뭐 벤츠 한 대씩 주라 그러면 벤츠 한 대씩 받는 거고, 뭐 북한은 뭐 엿장사 제 마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2시입니다. 오늘 10시 11분부터 실무 접촉이 시작됐으니까 두어 번의 긴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 그리고 두 남측이 만났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추웠습니다만 따뜻한 날씨가 오늘 회담도 좋은 성과가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민족이 대교양하게 열렬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오늘 회담을 잘해서 예술단의 남측 공연이 성과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일단은 만났을 때는 저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중앙TV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당국자는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압박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가을 뽀꾸기 같은 수작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북을 대화에 이끌어낸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올빠진 궤변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대화 상대를 앞에 놓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우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갑자기 또 저 보도 보면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한데 그 본질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가을 뻐꾸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자주 쓰는 속담입니까? 그렇죠. 자주 쓰죠. 그러니까 때도 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게 가을 뻐꾸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한에서 흔히 얘기하면 뜬금없다. 네, 뜬금없이. 예, 뜬금없는 얘기다 이런 그거를 얘기죠. 가을 뻐꾸기라고. 뻐꾸기가 원래 5월 달에서 8월 달만 웁니다. 맞아요. 다른 달에 울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 운다고 해서 이제 뜬금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은유적 표현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럼 제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저희 남북관계 분명히 꽃바람이 분다 이런 대담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윽박을 지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조선 당국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제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신년사에서 이번 남북회담은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라고 이제 이에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사실 이제 적반하장이죠. 사실은 지금 북한이 참여하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IOC와 우리 정부가 배려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자기들이 지금 올 수 있습니까? 대북 제재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게 나서지 않았다면 북한이 참가하기 힘든 것이죠. IOC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좀 밀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뭔가 주도권을 좀 잡고 운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안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쪽에서 먼저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 가면 당신들이 손해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제가 볼 때 좀 우리 정부도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면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서로의 주도권 잡기 국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사실 이번 평창 올림픽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북한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북한의 이런 주도권 싸움에 말려들어가지 않고 좀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창행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북한의 주도권 잡기는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또 앞으로 속도를 좀 높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야말로 그거잖아요. 뭐 이게 그 마식년 스키장에서 뭐 전야제를 한다든가 뭔가 진짜 그야말로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 건 우리 또 그 정부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이게 뭐 어디까지나 체육 경기지 예술 공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올림픽이 돼야지 내림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북한은 선수단보다 예술단의 힘이 그렇죠, 그렇죠. 그것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예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취미가 아니라 선전선동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각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현송월 모란봉학단 단장 얘기 중심으로 한번 오늘 소식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모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이런 어떤 예술 공연 같은 경우는 일단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 협상을 제일 먼저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하는 그런 전쟁하는 국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고상한 국가다. 뭐 베이토벤도 하고 모차르트도 알고 다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아주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국가다. 이런 것들을 대회에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모란봉학단이 김정은 찬양의 주력 부대입니다. 과거에 이런 활동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갈수록 더 젊어질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찬하게 남은 스님 생각 그리 없이 못 살아 김정은 동지 노래들이 이제 김정은 찬양 일색인 건 분명하고 이현정 의원님은 이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절충점을 좀 찾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본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다 저런 노래면 와서 김정은 찬양을 고집한다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워낙에 그
잘 뒤집기 좋아하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송월을 내세운 거는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개별적인 신임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있고 예술 분야에서 모란봉 악단이라는 것이 뭐 좀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각이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란봉 악단 애들이라고 해서 이 관현악을 못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몽땅 다 악기뿐이 아니라 송악뿐이 아니라 악기까지도 다 영재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종합적인 콜라보를 형성을 해서 끌고 내려올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전통 관현악이라고 하면 북한에도 국립교향악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예술단들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자 다 뽑아서 아마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이게 취향에 맞는 그런 이 관현악 쪽으로 몰고 오지 않을까. 그리고 모란봉 악단의 그 배우들이 몇 명이 거기에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노래를 할지 그건 아마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노래 곡목부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평창올림픽에서 주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한옥준 선생님, 과거에 중국 공연 물론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안표 가격이 저렇게 300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면 모란봉악단에서 그렇게 북한 말고도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입니까?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만큼도 사실이고 우리가 돈 주고 볼 수 있는 음악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표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은 뭐 군복 입구는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일단 공연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군복 입구는 뭐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수용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김수석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워낙 뒤집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방송 라이브 공연에서 레파토리가 어떻게 바뀔지도 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정말 아니면 말고식으로 공연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 더 충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들긴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희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지난 베이징 공연 때도 중국 측에서 이제 체제 선전 내용을 좀 문제 삼았더니 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선수단보다 예술단의 방점을 찍은 게 혹시 평창올림픽의 무대를 체제 선전전의 무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하시는 분. 관계로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요. 그게 또 뭐 또 현송월이가 뭐 또 한때 뭐 김정은하고 애인설이 있다는데 뭐 아니고 김정은이 취향을 보십시오. 그의 연상을 좋아할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농담으로 그건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남편하고 오히려 역으로 또 인연이 있을 수도 있죠. 현송월의 남편. 네네 그렇죠. 뭐 젊은 군사 엘리트로서 이게 부각이 돼 있는 걸 뭐 둘이가 뭐 중매를 썼다 뭐 이런 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옛 애인설은 좀 심리성이 떨어진다고 네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완전 떨어지죠. 어쨌든 저렇게 북측의 대표단으로 나왔으면 평양에 도착하면 네. 그렇게 고급 외제차까지 바로 네, 현송월 원래 앞에 그렇죠. 당장위원회 의원들은 각자 뭐 대회가 열리거나 하면은 이 각자 자기 전용 벤츠가 평양 2역까지 나와서 이렇게 모셔가는 뭐 이런 것이 이게 당장위원회 그 저겁니다. 글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현송월의 입지가 더 단단한 간단하죠. 한옥정 선생님, 저기 좀 화면에 보면 저렇게 북측 대표단 한 명으로서 오늘 사복을 입고 모란봉악단 단장 자격으로 한 건데 북한 예술단 출신이잖아요. 그죠. 한옥정 선생님이 봤을 때 현송월 단장은 어느 정도 존재입니까? 뭐 저렇게까지 될 줄을 사실은 몰랐죠. 저희도 뭐 음악하는 여자로서는 최고봉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현송월 띄우기가 왜 그럴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면 리설주의 그 음악 활동 그거를 덮기 위한 왜냐하면 그 음악 활동했던 사람이 그 포스트 레이디 역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능력만 있으면 여성도 얼마든지 저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음악 활동했던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면서 북한에는 사실 언론이 통제에 돼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송월, 처형설 뭐 이런 것도 저희 동네에도 정말 안 좋은 일에 연루돼 가지고 사람이 없어졌다가 한 1년 만에 오히려 승급을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도 있거든요. 종종 북한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 예술인들의 우상이다, 롤모델이다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현정 의원님 사실 현송월 하면 지난 베이징 공연 때 왜 공연 3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하고 강단 있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습도 좀 눈여겨봤더니
악수를 하는데 뻣뻣하게 서서 숙이지도 않고 굉장히 강직하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협상 대표단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현성월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인물들은 뭐 일반 실무자들 같고. 근데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성월이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성월이 이제 관현악단 단장의 모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지금 모란봉악단 단장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 회담의 성격 자체가 보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관현악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모란봉악단이 내려올 경우에 모란봉악단의 레파토리라는 게 보면 대부분 김정은 찬양과 핵미사일 찬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 지금 우리 정부가 수용할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란봉악단이 예를 들어서 뭐 팝송을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관현악단이죠. 그럼 관현악단에 와서 예를 들어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노래를 뭐 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우리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게요. 아마 그런 차원의 것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독자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술 무대 감독이 지금 갑자기 협상 대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아마 북한이 이런 문제와 관해 좀 주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사복을 입은 모란봉악단 단장입니다. 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는 오늘 오전 남북 실무 접촉에 저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오전부터 평창올림픽 관련 첫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북측 대표단으로 북한 예술인 4명이 나섰는데요.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현송월의 군복 입은 모습만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때 현송월에 대해 처형설, 해임설이 돌았지만 지난 2014년 대자계급장을 달고 나와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중국 베이징 공연에서는 중국 측이 체제 선전 내용에 대해 문제 삼자 공연 시작 3시간 전에 취소를 전격 결정하면서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송월 단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공연하게 됐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예, 글쎄 공연하게 되면 어떻게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말입니다. 격동되십니까? 글쎄 조금 현송월은 평양 음대를 나와 성악 가수로 활약했습니다. 준마처녀란 노래로 북한 내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과거 김정은의 애인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실무 접촉의 핵심 과제, 그러니까 주목되는 건 2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현송월 인물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속내는 뭘지 이 2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 3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전화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제가 방금 전에 짚어봤던 현송월 인물 탐구를 좀 해보면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영상이 들어왔는데 바로 저 모습입니다. 김주성 대표님, 원래 현송월이 그 군 소속 예술단인데 오늘은 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게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공식 속상에서 군복을 벗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현송월 하면 제가 2008년에 입고 그랬는데 제가 저게 있을 때도 준마천연지 뭔지 하면서 이게 노래 가수 활동을 했던 막 그때 냈던 나이였지만, 그러니까 이번 그 실무회담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으면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인 그 실무 접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송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뭐 이게 무슨 우리하고 뭐 이렇게 협동으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예술 공연을 모란봉 명실공히 모란봉 악단 단장인 건 맞고요. 군인인 건 맞는데 아마 실무 접촉 장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혀서 나온 것 같다. 뭐 저는 이렇게밖에 분석. 이례적으로 사복을 그렇죠. 사복을 입고. 네. 예, 한옥동 선생님, 저는 현송월 씨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봤는데 보시면 초록색 조그만 손지갑을 하나 들었고요. 구두도 꽤 높은 높이의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핀을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게 화려하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하고 나왔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은 저 복장이 화려하다고 볼 수는 저는 없어요. 너무 평범한 오히려 조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중후한 패션을 입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고위급들이 나와서 하는 점잖은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젊게 입으면 사실은 현성월 씨가 저랑 동갑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몇 년생이죠, 현성월 씨?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78, 79 사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저도 저렇게 옷을 입으면 잘 안 입어요, 한국에서도. 네, 그 되게 정장을 아주 점잖게 입어서 그 급을 맞추느라고 저렇게 했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저렇게 화려한 핀은 일반인들도 다 꼽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희가 네. 그 머리 뒤에 맸던 꽃잎 모양의 저 네. 헤어핀 같은데 저런 거는 북한 일반 주민들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남대문에도 한 뭐 5,000원, 10,000원이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북한 전문가가 일단 뭐 사복을 입은 게 엄청나게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네네. 패션도 조금 점잖게 신경을 썼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4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현성월 단장이 모란봉악단 단장 직함을 단 채 대좌 군복을 입었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동지들, 지금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문화예술 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놓고 얼마나 애타하시고 조선의 예술을 세계에 떨치기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려를 바치고 계십니까? 모란봉 악단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멀며 넘어야 할 큰 산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리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찬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군복, 오늘은 특별한 날 사복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원래 지난 3, 4년간부터 현성월 총살설 그러게. 워낙 그런 게 많아서 이렇게 전면에 나설 거라고는 예측이 쉽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성택이 처형이 되면서 이 장성택과 관련된 장성택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악단이라든지 이제 많이 관여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성월도 같이 처형됐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음란 비디오 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 특히 이제 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성월이 이제 김정은 시대의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뜨는 인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협상 대표로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분야에서 상당히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현성월이 북한 내에 뭐 모란봉 악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남북 협상도 상당히 주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다. 왜냐하면 이 남북 협상에 주로 나오는 인물들 보면 당에서 이제 잘 나가는 인물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그만큼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김 대표님, 네.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보긴 했지만 뭐 해임설, 처형설도 있었지만 과거 2014년에 저렇게 대자 계급장을 달고 나와서 건재함을 과시를 했고 말씀처럼 오늘은 이제 협상 대표로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김정은의 신임이 상당하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3대 세습을 내려오면서 매 시기마다 각자 그 지도자들이 롤모델로 내세울 만한 업적을 위한 그 롤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도 역시 이런 모델은 있었고요. 뭐 영화배우 유명한 뭐 영화배우가 여러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연의 이혼까지 올랐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역시 김정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성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당장연의 후보위원까지 되는데 일단 당장연의 이혼만 되면요. 평양에 도착을 하면은 전용 벤츠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게 그 당내 그 정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결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성월 아마 모란봉 악단 직함 단장 직함 외에도 뭔가 이번에 겸임을 해서 뭐 북한이 워낙에 좋다 붙였다 해가지고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북 실무 접촉을 위해서 뭔가 뭐 이번 뭐죠 남북 오케스트라가 됐든 뭐가 했든 그런 직함을 줘서 나왔을 것이고 일단 현성월은 어떻게 보면은 리설주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리설주가 현역으로 뛸 때 가수 활동을 할 때 같은 예술단 안에 뭐 손을 분들도 계세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정말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온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면 자체가 결국 이제 그 대북 압박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활로를 모색해야 되고, 자 그런 측면에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대북 제재가 굉장히 심각한데 국제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우리 핵과 미사일은 자위형이다. 그리고 우리는 좀 평화적인 나라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나라다. 이걸 좀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내려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가 오늘 이제 협상의 논의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저는 요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오전 협상에서 무엇이 나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개회식과 폐막식 때 어떤 방식이든지 좀 참여를 하는 방안, 이걸 아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현악단이 서울 지역에 와서 한 며칠간 공연을 한다. 자, 그러면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서 이제 공연을 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이 함께 어떤 뭐 오케스트라를 한번 하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서 모란봉악단을 내려와서 좀 정치 중립적인 노래만 부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반갑습니다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팝송 중에서 뭐 자기들이 불렀던 그런 뭐 로키의 어떤 주제가라 이런 걸 연주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실제로 내려와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평화적인 모습을 좀 선전선동하고 싶다. 아마 그런 취지라고 한다라면 오늘의 협상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북한에서 뭘 한다 그러면 뭐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아, 여론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북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실무 접촉에 현송월 얼굴이 떡하니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한옥준 선생님, 모란봉악단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북한에서 예술단 위상이 높은 건 아는데 만약에 평창에 파견이 되면 따로 보수는 이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챙겨받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북한의 최고의 보수는 당의 신임이에요. 네, 그거 하나면 끝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적국에 파견돼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올라간 그만큼 적국이라는 생각도 합니까? 당연하죠. 북한에서는 엄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저는 그 당의 신임이 최고의 페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제가 이용을 어리석은 해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보수는 따로 없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당의 신임 김주성 대표님, 그러면 다시 이제 평창에서 모란봉악단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면 네. 그때부터 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상도 있지만 물질적인 보상도 따르죠. 일단은 뭐 잘했다고 하면은 뭐 잘 되면은 김정은의 접견을 받아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직업이나 그런 직위 같은 것도 바뀔 수 있고, 요차하면은 뭐 벤츠 한 대씩 주라 그러면 벤츠 한 대씩 받는 거고, 뭐 북한은 뭐 엿장사 제 마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2시입니다. 오늘 10시 11분부터 실무 접촉이 시작됐으니까 두어 번의 긴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 그리고 두 남측이 만났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추웠습니다만은 따뜻한 날씨가 오늘 회담도 좋은 성과가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민족이 대교양하게 열렬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오늘 회담을